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, 참 이상한 미스터리입니다.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역대 최고라는데 정작 공항 면세점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거든요.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자, 이 사진들 좀 보세요.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왼쪽 그래프를 보면 공항 이용객 수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많아졌어요. 북적북적하죠.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신라, 신세계 같은 면세점 업계의 거물들이 오히려 어마어마한 위약금까지 물면서 공항을 떠나고 있단 말입니다.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이들이 왜 떠나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되돌려 봐야 합니다. 면세점이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.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, 상황은 180도 달랐습니다. 대기업들이 이 면세점 사업권 하나 따내려고 면세점 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어요. 왜냐, 이 사업권만 따면 그냥 돈방석에 앉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. 바로 이겁니다. 이 문장 하나가 그 시절 분위기를 다 설명해주죠. 그때는 해외여행 간다, 그런 면세점 쇼핑은 그냥 필수 코스였어요. 다들 당연하게 들러서 뭐라도 하나씩 사서 나왔죠. 이 황금기를 가능하게 했던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희소성. 이건 면세점에서만 살 수 있어 하는 독점 상품들이 즐비했고요. 두 번째는 바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, 우리가 유커라고 불렀던 분들이죠. 이분들이 화장품 매출의 60%를 책임질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큰손이었습니다. 네, 그게 바로 찬란했던 과거 이야기입니다.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그렇게 잘 나가던 면세점의 손님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실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어요.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네 가지 거대한 변화가 한꺼번에 몰아닥친 겁니다. 희소성이 사라졌고, 가격도 더 이상 싸지 않고, 환율도 나빠졌죠.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. 자, 첫 번째 폭풍, 희소성의 종말입니다. 예전엔 유리아주 같은 화장품, 이거 사려면 꼭 면세점에 가야 했어요. 근데 지금은요? 그냥 집 앞 올리브영만 가도 쫙 깔려 있잖아요. 더 이상 특별할 게 없어진 거죠. 두 번째, 가격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이 일본 위스키를 한번 보세요. 인천공항 면세점에선 15만 원인데 일본 현지 마트에 가면 얼마일까요? 놀라지 마세요. 8,000엔. 우리 돈으로 약 7만 5천 원. 딱 절반 값입니다. 여러분이라면 굳이 무겁게 공항에서부터 사서 들고 가시겠어요? 네, 맞아요. 무려 50%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. 이러니 면세점은 싸다는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. 세 번째는 바로 환율 문제입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대에는 원화 가치가 꽤 높았어요. 그래서 해외 상품을 정말 싸게 살 수 있었죠. 근데 최근 몇 년간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똑같은 100달러짜리 물건도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은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. 체감 가격이 확 비싸진 거죠. 그리고 마지막,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. 요즘 사람들은 비싼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사는 것, 즉 소유하는 것보다 여행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풍경을 보고 사진을 찍는 경험에 돈을 더 쓰고 싶어 합니다. 여행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예요. 그런데요, 이렇게 손님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 상황을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숨어 있던 함정 때문이었습니다. 이 도미노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줍니다. 소비 트렌드 변화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니까 면세점 매출이 무너졌고요. 이 무너진 매출이 마지막 도미노, 즉 공항의 임대료 시스템을 건드리면서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. 그 함정이란 게 뭐냐면요. 코로나 전에는 어차피 장사가 잘 되니까 비싼 고정임대료를 냈어요. 그러다 코로나 때 손님이 뚝 끊기니까 공항이 도와준다고 임대료를 여객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꿔줬죠.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. 여객수는 다시 늘었는데 사람들이 지갑은 안 열잖아요. 결국 임대료는 사람 수 따라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매출은 바닥을 기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 바로 이 이중고가 면세점들의 목을 조른 거죠. 고정비인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수입인 매출은 계속 떨어지니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. 이건 뭐 문을 열수록 손해인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.
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. 면세점들이 사업을 접기 위해 내야 하는 위약금이 이 정도입니다. 수천억 원.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는 게 차라리 낫다고 판단할 만큼 지금의 손해가 막심하다는 뜻이죠. 업계 관계자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합니다. 매일매일 적자를 보면서 버티느니 그냥 한 번에 엄청난 돈을 내고서라도 이 함정에서 탈출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. 정말 처참한 상황이죠. 자, 이제 텅 빈 면세점의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. 이건 단순히 면세점 몇 개가 문 닫는 문제가 아니에요. 우리 모두의 여행, 그리고 공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요, 인천공항 전체 수익의 60%가 바로 이 면세점 임대료 같은 비항공 수익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.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걸로 버는 돈보다 상업시설에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면세점이 망하면 그 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인천공항도 함께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이건 이제 면세점 업계를 넘어 대한민국 관문 전체의 위기가 된 셈입니다.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? 전문가들은 이제 공항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. 단순히 물건을 파는 쇼핑 공간이 아니라 볼거리, 즐길거리가 가득한 경험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거죠. 예를 들면 텅 빈 면세점 자리에 K-팝이나 K-드라마 같은 IP를 활용한 특별한 굿즈샵을 열 수도 있고요.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죠. 아니면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팝업 스토어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, 소비자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세상도 변하고 있는 거죠. 텅 빈 면세점은 그냥 비즈니스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. 자, 여러분은 어떠세요? 다음 여행을 떠날 때 공항에서 찾고 싶은 것은 값비싼 기념품인가요? 아니면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인가요?